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다소 엇갈린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42포인트, 0.06% 하락한 2242.17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3% 오른 692.5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현지 시간 14일 미국 뉴욕 증시는 미국 정부의 주식 투자 세제 인센티브 검토라는 호재와 함께 또 경제 지표 부진이라는 악재가 뒤섞이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미국의 1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3% 증가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자동차와 휘발유 등 항목을 제외한 핵심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개선세를 보이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주었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이제 우리 시장은 이 코로나19가 반영된 경제 지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아직까지는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 경제 지표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도 이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움직여보자라는 심리가 더욱더 강하게 움직이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양기비 전문가님 그리고 우라노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자, 오늘 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기비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요. 오늘은 조금 제자리 걸음 멈춰서는 모습 보여줬어요. 개인만이 사자세를 외쳐줬고요. 막판에 기관이 또 약간 돌려세우면서 139억 원 순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되는 IT 톱톱은 혼조세를 보여줬고요.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셀트리온 2.76%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 시장보다는 중국장을 먼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중국장 많이 올랐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한 이슈가 계속 진행은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불안감, 불확실성은 제외를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이런 불안감 때문에 경기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도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유동성 자금을 좀 확대를 하겠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오늘 중국장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어요. 2% 이상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조금은 지금 현재는 이제 이런 수출입 통계치라든지 이런 경제 지표들이 조금 더 발표가 돼야 금리 인하를 하고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돈을 푼다 이런 액션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여전히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을 좀 주춤하면서 사기보다는 매도를 하는 포지션을 좀 취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계 쪽에서도 여전히 좀 확인을 하자라는 시각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개별 이슈에 굉장히 좀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따라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지난주에 카메라 이 시장 전망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무료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기관계 매수가 크게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개별 이슈라든지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너무 또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전략적인 부분들도 잘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기준을 딱 잡고 진행을 하자. 기준이 없고서는 매매를 하실 때, 투자를 하실 때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굉장히 좀 불안하거든요. 항상 뉴스만 틀면은 좀 어지러운 이슈들만 나오다 보니까 좋은 재료가 있으면은 올라가다 보면 또 밀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기준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또 오늘 같은 경우 미증시가 휴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피로도도 있을 거고 내일장에 또 새로운 손바뀜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전고가에 대한 부담감 2,300포인트 그리고 그 이상까지 노려볼 수 있겠지만 새로운 재료들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준을 딱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우라노스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은 그래도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할 수 있었어요. 0.53% 상승하면서
692선이니까 이제 700포인트를 좀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단 살펴보면 역시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눈에 띄죠. 5.06%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일단은 시총 상위 종목단들은 파란불이 더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랫단에서 많이 움직였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시총 상위 섹터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좀 보고 네.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강달러 기조가 계속적으로 좀 유지되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1,183원 정도 되는데 1,183원이면 사실상 외국인들이 좀 강한 매수로 전환돼서 들어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뭐 시장 수급을 보더라도 개인들만 사자세가 있지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매도를 포지션을 좀 잡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뭐 주요 주체들이 좀 양쪽에서 매도를 취하다 보니까 약간의 좀 시가총액 작은 종목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수하는 그런 약간의 좀 일부 테마성 종목들만 좀 상대적으로 강했다라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섹터들은 좀 전반적으로는 좀 휘자가 좀 강했습니다. 요거는 좀 아쉽죠. 사실 뭐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가고 또 중국 역시 경기 부양 정책이 따라와주면서 뭐 장중에 2%대까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수급을 뺏기는 모습이라 조금 아쉬운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마 시장에서 좀 주목을 했었던 내용들이 바로 이제 좀 갤럭시 관련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작년 연말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해드렸던 게 이제 뭐 스마트폰 내지는 뭐 IT 반도체 이쪽을 통해서 계속 강조 많이 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뭐 갤럭시 S20하고 갤럭시 Z 플립이 이제 좀 출시가 됐습니다. 갤럭시 20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 예약 판매가 20일부터 들어간다고 하지만 갤럭시 Z 플립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미국이나 싱가포르를 통해서 벌써 초도 물량이 완판됐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LG U+ 사이트를 통해 30분 만에 전량 완판됐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흥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 덕분에 과거 이제 이 폴더블 시리즈는 폴더블 제일 처음에 나왔던 시리즈가 물량이 상당히 적은 물량에서 완판됐던 거하고 다르게 이번에는 조금 더 초도 물량이 확보가 된 상황에서 완판됐기 때문에 직전 폴더블보다 훨씬 더 이제 판매량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쏠려 있는 상태고 이 기대치가 충족된다라면 내년까지에 대한 판매량이 예상치가 상당히 좀 높아질 겁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뭐 많은 종목들이 또 상승을 했는데 잠시 뒤에 특징주를 통해서 한 종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양기비 전문가님께서 DPC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하루 종일 핫했던 종목인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은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오늘은 16.34% 그래도 급등을 하면서 11,7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오늘 방탄소년단 관련된 이야기가 딱 나와주면서 관련된 종목들이요. 초록뱀도 상한가, 송노공도 상한가로 딱 직행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이슈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을 배가 아프긴 한데 이 배 아픈 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따라잡아야 될까요? 따라잡아야 돼요? 따라잡아야 되나?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지금 개별 이슈가 너무 민감하고 네. 그리고 시장이 중국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좀 강한 시장인가라는 의문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좀 강하게 반응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따라잡으실 때도 항상 전략적인 부분들은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뭐 주식을 할 때 전략이 없어 그러면은 따라 들어갈 때도 굉장히 좀 그러한 리스크를 감안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가급적 조심하셔라라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DPC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컴백을 해요. 방탄소년단 우리 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미들도 계실까 모르겠는데 일단은 DPC 같은 경우는 이 빅 히트
이 관련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주로 좀 순환매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DPC뿐만 아니라 초록뱀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록뱀은 이번에 그 방탄소년단 세계관을 드라마를 제작을 한다. 한 4편 정도를 구성을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가장 강했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BTS 관련주로 들어간 종목들. 그게 아니고서는 지난주에 OTT 관련주로 한번 순환매가 나오면서 일부 종목의 차익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빠른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추격에 대한 매수는 가급적이면 당연히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번 주 21일 날 컴백을 예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을 이전에 차트를 다시 한번 좀 살펴드릴 텐데 DPC가 움직였었던 시기에 이 주가 상태를 보시면요. 항상 갭상승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그럴 때는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빠르게 따라붙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 종목이 아니고서도 충분히 좋은 종목들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런 스피드적인 매매를 하실 때는 이런 갭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도 꼭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DPC를 신규로 매수를 들어가신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이런 갭에 대한 물량이 조금 더 밀렸을 때 9,000원 이하대까지 밀렸을 때 다시 한번 좀 접근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종목들의 순환매가 너무 빠릅니다. 한 종목이 올라가면 또 다른 종목이 또 순환매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들에 대한 급등주는 조심하시고 항상 재료적인 부분에서 눌림목 매수 그리고 음봉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항상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일단은 BTS 관련주들은 이번 주까지는 아마 그래도 추가적인 순환매 기대를 한번 해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배 아픈 거는 다른 종목으로 또 채워주실 거죠? 당연하죠. 네, 오늘 기대해 봐요.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나 IT주네요. KH바텍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도요, 오늘 하루 종일 빨간불 켜내면서 눈에 띄는 종목이었는데요. 7.97% 급등하면서 25,7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사실 일별 시세 보면 3거래일째 급등하는 모습 보여줘가지고 딱 좋긴 한데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지만 주봉과 월봉을 보면은 얼마나 잘 올라가고 있는가를 딱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또 가지고 오신 거는 뭐 역시나 폴더블폰. 네, 그렇죠. 폴더블폰 오늘 네. 같은 관련된 종목 가지고 오신 거죠? 아니에요? 글쎄요. 잠시 뒤에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그동안 이제 제가 특징주를 통해서 세경하이테크라는 기업을 많이 네, 소개시켜드렸는데 이제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갤럭시 시리즈의 이제 1차 벤더 회사로서 이제 단독 벤더입니다. 그러니까 세경하이테크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다 보니까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그동안 꾸준하게 이제 좀 상승을 많이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KH바텍 같은 경우는 이제 폴더블 안에 들어가는 이제 힌지라는 이 부품 바로 이제 핵심 벤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폴더블 바로 접는 부분이죠. 이 접는 부분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게 이제 힌지인데 사실 앞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KH바텍이 단독 벤더였으나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물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만 업체가 이제 끼면서 2차 이제 양쪽에 대한 이제 물량이 좀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투자 포인트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정말 이 갤럭시 Z 플립의 흥행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이제 지금 부품 회사들이 오늘장에 정말 강하게 좀 올라갔다라는 거고 역시나 이번에 나왔던 이 갤럭시 Z 플립이 상대적으로는 논란도 좀 많이 되곤 있습니다. 사실 워낙 여성 취향에 맞춰가지고 만든 제품이다. 남성들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적으로 과연 이걸 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완판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물량이 판매됨에 따라서 당연히 부품 회사들의 실적이 좀 다시 한 번 더 이런 또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나 이제 저는 과거 대비해서 필수 소비재 시대가 아니라 정말 선택 소비재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완전히 이제 소비 트렌드가 확연하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냉장고라든지 가전기기처럼 필수 소비재들에 맞춰가지고 필수 소비재에 맞는 철강 업종이라든지 이런 시크리컬 업종들이 강했다라면 최근 들어가지고는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약간의 이제 과시욕이라고 하죠.
사람들한테 뭔가 보여줬을 때 정말 여기에 대해서 뭐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이런 제품들. 소위 말해 이제 대중들이 정말 열광을 하는 제품 관련된 기업들이 정말 주가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폴더블 관련주들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일 텐데 오늘 제가 잠시 뒤에 또 공개를 해드릴 히든 종목 역시 대중들이 가장 많이 사는 제품에 관련된 종목이니까 네. 기대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JT가 등장을 했습니다. 매수일은 12월 2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5,450원인데 훌쩍 뛰어넘고 최고가 수익률 무려 64.33%, 계속해서 최고가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요 8,200원까지 딱 올라오면서 최고가를 다시 한번 갈아치우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종가는 2.69% 상승하면서 8,01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볼까요? 일별 시세 보면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약간 조용하게 약간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1월 중순부터는 딱 쏘아 올리더니 상단에서 움직이다가 오늘 다시 한번 최고가 갈아치우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JT 계속해서 가져가도 좋다 했는데 진짜 좋네요. 네. 그러니까 뭐 반도체 여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뭐 두말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작년부터 이제 워낙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IT 업황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사실 뭐 JT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이제 가져왔었던 디바이스 ENG도 그렇고요. 정말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이제 좀 시세의 선두주자에 서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4차 산업 시기에 맞춰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내지는 뭐 CPU, GPU 같은 이런 고기능 소위 말해 처리 장치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 비메모리 관련된 섹터에 대한 분위기가 뭐 완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저는 상반기 때까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만 이제 삼성이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가 가고 있다고 새로 오신 분들이 과연 이 구간을 진입을 이제 또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너무 이제 가격적으로는 좀 많이 이제 메리트가 사실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64%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이제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은 좀 쉽게 팔 때는 아니다. 물론 주봉상 5일선하고 60선하고의 이격도가 상당히 많이 벌어진 만큼 이만큼의 또 눌림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를 하고 가셔야겠지만 추세가 완전히 꺾이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보유하시면서 좀 더 수익률을 확대하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양기비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옵트론텍 등장했습니다. 매수일은 바로 오늘이었고요. 목표가 8,5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1.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요 3.63% 빨간불 종일 내내 켜내면서 강한 흐름 보여줬거든요. 7,71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장중한 때는 7,800원까지 올라섰고요. 이 종목은요, 우리가 카메라, 아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카메라, 그리고 필터, 밴드 패스 필터였죠. 그 필터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잘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수급 보면은 또 기관이 또 사주는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그대로 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무료 방송하면서 강의를 해드리면서 이 카메라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번 훑어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시장에는 주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주기에서 이 카메라 산업은 이제부터 다시 한번 좀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옵트론텍이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해서 아무래도 좀 다소 전문가님의 힘인가 싶긴 하고요. 다소 좀 부담이 되기는 네. 하지만 그래도 월봉상에서 주가는 아직까지는 현저히 낙폭 과대된 바닥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항상 일봉을 보실 때 분위기하고 월봉을 보실 때 분위기는 굉장히 달라요. 일봉은 이미 올라가 있는데 양봉인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럴 때는 항상 월봉을 한 번씩은 체크를 해주시면 위치를 체크를 한 번은 해주시면
그러면 이게 상대적으로 많이 낮구나, 저가이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제가 MC넥스에 가면 이쪽 카메라 관련 모듈 사업들 그리고 카메라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은 추가적으로 순환매가 나올 겁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MC넥스도 7% 이상의 좀 강한 상세가 나왔는데 이젠 손바뀜이 나오면서 옵트론텍이 다시 한번 그 후속 주자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아주 강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 옵트론텍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면서 전략은 그게 변동되진 않기 때문에 일단 유지 의견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2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단어 홈페이지 통해서 발표되니까요.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꼭 체험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양기비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지난번에 본딩이 나왔었거든요. 그 본딩 붙이는 거였고. 얘네들은 연결을 해주는 연결이요? 와이어로 연결? 네. 뭘까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소재 산업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어렵죠. 네. 일단 반도체 산업 자체가 어렵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일단은 이 기업이 하는 일은 이 본딩 와이어라고 해서 반도체의 이 전기 신호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회사가 하는 역할은 다른 회사가 하지 못해요. 이 회사는요. 제가 지난주는 옵트론텍을 밴드필 스피터라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본딩 와이어라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본딩 와이어가 아니라 2차 전지나 나노 소재의 특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일단 이 회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도체 관련주겠죠. 반도체 부품,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본딩 와이어 이게 뭐지? 검색 한번 해보시면 바로 이 기업이 나와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어렵게 설명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처럼 옵트론텍 다 올라오셨잖아요. 그렇게 쉽게 종목을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제가 힌트를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본딩 와이어 검색 한번 하시면요. 이 종목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그럼 열어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국내 반도체 회사에는 물론이고 또 글로벌적으로도 이 기술력이 굉장히 탄탄하니까 많이 찾고 있나 봐요. 세계 점유율로 따지면요. 네. 85% 이상이 돼요. 15%. 그럼 뭐 거의 이 회사가 하는 일은 거의 독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하기 전에 되게 좀 많이 흥분을 했어요. 와, 이제 이런 회사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소개를 할 수 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이 회사의 글로벌 고객사를 보시면요. 엔비디아, 그리고 인텔, 퀄컴, 그리고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식을 하시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을 공부를 한번은 해보시면서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던 기업들이실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는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비메모리 쪽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서 반도체 시장의 업황이 크게 죽지만 않는다면 당연히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업황이라든지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은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분들. 일단은 우리 한국 내에서 점유율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점유율 85%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고객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 기업은 가장 글로벌적인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본딩 와이어 이렇게 쳤더니 바로 나오는 것 같은데 찾으셨죠? 제가 누굽니까? IT의 예. 황제. 예, 그렇죠. 네, 좀 민망하네요. 네, 되게 그냥 좋아하셨나? 네, 네. 이 본딩 와이어를 딱 들은 순간 네. 그냥 딱 한 종목밖에 한 생각이 안 종목? 납니다. 뭐야? 이 기업이 참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참 시의적절하게 잘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이 98년 이 IMF 당시에도 상당히 반사이익을 봤었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을 참 잘해주신 게 해당 기업이 이제 어쨌든 세계 점유율 1위 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재 업체 중에서 이 기업을 사실 대체할 만한 기업들도 몇 개는 있지만 그 상대적 기업들이 좀 많이 부진한다라면 이 기업이 상대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98년 이제 1998년 IMF 당시에도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면서 상대 경쟁사들이 위축되어 있을 때 반사이익을 봤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마침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쪽에 대한 같은 경쟁사들이 지금 공장이 가동 중단이 되면서 좀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종목 바로 잘 알고 있습니다. MK전자라는 종목 잠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99년대 주가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1998년대 IMF를 겪고 나서 99년하고 2000년대 당시에는 정말 뭐 무섭게 주가가 올라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경쟁사들이 많이 좀 도산하고 많이 좀 위축되다 보니까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가지고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소재 업체들이 반도체 장비 회사들 대비해서 주가는 상대적으로 늦습니다. 원래 늦고 상당히 더딘 편인데 최근 어쨌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의 이 물량 부족이 오히려 국내 기업한테는 상대적인 좀 수혜가 되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저는 오늘 MK전자 준비해 오시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힌트가 하나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그렇다면 MK전자의 수급을 확인해 보면 될까요? 네. 네. 네, 네. 아예 정답 나온 것 같아요. 되게 좀 당황스럽게. 네, MK전자 네. 네, 수급이 네.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적인 전략은 잠시 뒤에 좀 네. 말씀을 드릴 텐데 그냥 이 업계에서는 그냥 강자예요. 오. 강자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종목을 말씀드릴 때 이 기업이 기술력이 하나만 있으면 저는 굉장히 높게 삽니다. 일단은 그 기술력 하나로만 해도 다른 경쟁사들하고 붙었을 때 거기에 대한 또 반사 이익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네, 화면을 벌써 이렇게 MK전자를 보여주시는데 일단 외국인이 11거래일 중에 8거래일 동안에 순매수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계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도 증시 상태가 우리가 이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만 물량 유입이 됐을 때 상대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더디다라고 했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매수 유입도 되면서 외국인 매수가 꾸준히 들어왔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기업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움직임들을 보시더라도 양기비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지, 이런 종목을 가지고 왔지라고 바로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MK전자는 제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메시지가 길게 하나가 와 있네요. 양주 처자님 너무 예뻐요. 히든 종목은 MK전자입니다. 무료 체험해주세요 라고 메시지 보내주셨고 당황하셨네요. 화이팅. MK전자 한 번 더 MK전자라고 외쳐주셨고 MK전자 아닐까요? 아름다우신 양기빈님 VIP 체험 해보고 싶다고 꼭 좀 부탁드린다고 또 보내주셨고 계속해서 봐봐요. 많은 분들이 지금 MK전자를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자, 과연 이 종목이 정답일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자, 먼저 양기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뭐죠? 예, 뭐예요? 뭘까요? 우리 다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되게 많긴 했는데 그렇죠. 폴더블 아닌 것 같고 오늘은 왠지 다른 거 가지고 오신 것 같고. 네, 뭐 폴더블은 워낙 많이 했죠. 네. 지금 삼성전자의 가장 이제 주요 매출 중에 하나가 뭘까요? 휴대폰. 네, 휴대폰도 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 사업부가 네. 아까 그 소비자들이 제일 많이 사는 거라 그러셨으니까 네네. TV. 맞았어요. 네, 그렇죠. 맞았죠? 예, TV입니다. 맞았다. 예, 너무 쉽게 맞춰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의 사업부를 이제 좀 크게 따지면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가 있고, 아, 그다음에 맞아요. 이제 IM 사업부라고 해서 이제 모바일 사업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가전제품 사업부가 있는데, 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지금 실적은 워낙 또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갤럭시도 역시나 또 출고가 되면서 역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남아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부터 이제 LG하고 삼성하고의 이 경쟁이 바로 이제 TV 시장에서 경쟁이 좀 심화됐었죠. 소위 말해 이제 맞아요. LG는 OLED를 내세우고 맞아요. 있는 상태고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퀀텀 닷 OLED를 내세우고 있죠. 근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LG가 당당하게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었던 맞아요. 게 이거 아니야, OLED 그쵸. 아니야라고 했잖아요. 예, 삼성 그동안 팔았던 게 정확한 퀀텀 닷 OLED가 아니었기 때문에 LG전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삼성전자 TV 같은 경우는 이제 퀀텀 닷을 붙인 LCD TV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가 완전한 OLED가 아니라서 그동안 이제 뭐 상당히 LG에 많이 공격을 받게 됐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갖고 이제 다시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퀀텀 닷 OLED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마이크로 LED까지도 지금 노리고 있는 상태라 이제 향후 디스플레이 시장을 과연 어떤 이제 기술력이 또 주목을 할 것인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저는 다시 본격적으로 또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삼성의 바로 TV 관련된 종목을 준비해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TV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TV 나오는 사람 되고 싶어서 이렇게 아나운서를 했는데 TV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시니까 더욱더 기대됩니다.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혹시 이거는 코로나19에 관련된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뭐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도 좀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있어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반사이익이에요? 잠깐 화면을 보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LG 디스플레이라는 기업의 주가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가 2017년 7월 달 고점 이후로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주가가 지금 하락 중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LG 디스플레이의 지금 매출의 76% 정도가 바로 LCD, LED 쪽에 대한 매출이 비중이 크다라는 거고 OLED 사업에 대한 매출은 사실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OLED 쪽은 24%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는 흑자를 달성하고 있지만 LCD나 LED 사업부는 지금 전부 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전통 제조업이 어느 정도 기술 성장이 이루어지면 그 기술을 전부 다 사갖고 가서 중국 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술 굵기라고 하죠. 그냥 막 대량 생산을 찍어내다 보니까 물량이 너무 많아지면서 바로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자꾸 떨어진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LCD, LED 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서 LG 디스플레이 주가를 이렇게까지 2년 동안 신저가를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갖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최근에 공장들이 가동 중단되다 보니까 최근 이제 뭐 역시나 생산량이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고 또한 최근 중국 정부에서 LCD, LED 쪽에 대한 보조금을 감축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LCD하고 LED 가격이 최근 들어 오랜만에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최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 역시나 잘 보시면 신저가를 보여주다가 지난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제서야 조금씩 머리를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TV 관련된 특히나 LCD, LED 관련주도 역시나 단기적인 투자 포인트로 활용을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약간 거시적으로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개별 종목을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양경 전문가 혹시 아시겠어요? 일단 저는 타겟을 고객사를 먼저 잡아야 될 고객사? 것 같아요. 네, 삼성이나 LG전자 네, 이쪽으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찾아보니까 BH라는 기업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일단 BH 같은 경우도 OLED라든지 LCD 모듈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뭐 TV라든지 스마트폰 쪽으로도 관련주로 들어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BH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 자체도 작년에는 당연히 이쪽에 뭐 반도체 시장도 부진했었고요.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도 피해를 봤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종목들의 주가들도 이제 슬슬 반등이 나오고 관련주들의 뭐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관련주들 중에서 BH라는 기업도 지금 현재 2만 원대를 유지를 잘 해줬어요. 그것도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요. 그런데 앞으로 이 기업도 뭐 LG나 뭐 삼성전자 쪽에서 추가적인 뭐 매출 기대감이 있다라면 충분히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주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BH의 자회사 또 DKT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주로 저는 일단은 좀 유추를 해보도록 할 텐데 DKT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작년 10월달, 11월달, 12월달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주가 위치가 굉장히 좀 잘 지켜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종목군들은 뭐 반도체 쪽으로는 또 우란 전문가님께서 잘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괜찮은 기업이지 않을까 DKT, BH 이 두 종목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서울 반도체랑은 무슨 관련이 있어요? 서울 반도체가 바로 LED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종목이니까 같이 그렇죠. 올라간다고요? LED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사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죠. 아직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LG 디스플레이가 2년 동안 주가가 하락을 한 이유는 LED라든지 LCD가 중국에서 미친 듯이 뽑아내면서 소위 말해서 계속 이제 생산을 많이 박차를 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생산 단가가 자꾸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LCD, LED 가격이 다운됐기 때문에 LED 관련주들이 그동안 2년 동안 신저가를 달렸던 겁니다. 근데 최근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동 중단이 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서울 반도체 같이 LED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서울 반도체 하면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마이크로 LED 관련된 종목이죠. 한마디로 올해 연말에 마이크로 LED 쪽으로 삼성 쪽에서 또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갖고 지금 3거래일 동안 25%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서울 반도체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LED 관련주들이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지만 급등까지는 뽑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를 필두로 역시 LED 관련주가 다시 한번 상승이 뽑아낼 때가 됐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LED 관련된 종목 준비를 해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한 분밖에 안 보내주셨네요. DKT 이렇게 모셔주고요. 영주의 인물이라고. 미모만. 대박을 안겨주시는 양기비 전문가님 존경해요. MK전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MK전자 VIP 체험권 좀 주세요 라고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MK전자만 오고 있습니다. 우람수 전문가님 아직 많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LED 관련된 종목이긴 한데 지금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딱 집중되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시나 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근데 왜? 서울 반도체 하면 떠오르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오. 근데 그 중에 하나인데 네. 예, 그러니까 워낙 다른 쪽에 너무 쏠려 있다 보니까 요즘 최근 들어갖고 뭐 기생충 영화라든지 내지는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워낙 쏠려 있다 보니까 잠깐 이제 잊으신 것 같아요. 사실 서울 반도체 올라갔었던 때가 잠깐 화면상으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반도체가 그러니까 그동안 신저가를 달리다가 지난 12월 달부터 주가가 최근 들어갖고 올라갔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주가가 조정 나오다가 신종 코로나 발생한 이후로 LED 관련된 종목으로서 25% 단기간 만에 급등을 뽑아냈습니다. 진짜 좋겠어요. 네. 근데 요때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관련돼가지고.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네, 그 종목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히든 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먼저 양기배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역시나 MK전자가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영주의 딸, 우리 양기배 전문가님, 영주 출신이셨어요. 네, 고향이 그렇네요. 네, 가격 전략 잘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 MK전자를 많이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도 많아요. 아무래도 이 종목,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테마로 많이 분류가 되는 기업보다는 이 핵심 소재, 재료에 대한 기업이기 때문에 가벼운 종목은 절대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경쟁력에 대한 부분은 좀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었죠. 근데 그중에 이 기업 역시도 2차 전지 특허권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저는 NK전자도 충분히 2차 전지 수혜주로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기업은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고객사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의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MK전자의 차트를 보시면요. 이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막 급등주만 매수를 하시고 올라가는 종목에만 매수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주가가 왜 이렇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서야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천천히 유지해 주시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데 개인 매수는 없죠. 개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죠. 그만큼 개인들이 모르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이 없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목표가와 그리고 손절가, 매수가 바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눌림목 구간대까지 내일 시초가에서 8,200원대까지는 눌림목 매수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손절가 8,000원대 잡도록 할게요. 그리고 목표가는 10,000원. 조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 매출 기대감을 가지면서 보유하고 싶은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 좀 여유롭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항상 아시죠? 분할 매도 그리고 나서 리스크 관리 꼭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안전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양기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NK전자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8,200원 라인대까지 눌림목 매수 전략 세워주셨고요. 목표가는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 사실은 네. 오늘은요, 저는 이걸 맞출 생각을 안 했어요. 아, 왜요? 가르쳐 주시면 그냥 네. 받아드리려고요. 워낙에 아. 종목들이 잘 가니까 네네네. 그냥 제가 가만히 있어도 수익률을 또 주시니까 네. 기다리고 있어요. 네. 글쎄요. 일단은 물론 제가 이제 그동안 갖고 왔었던 종목들이 하루 이제 반짝 상승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이제 좀 추세 상승 나오는 종목들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역시나 이제 단발 상승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좀 추세 상승으로 큰 수익을 한번 도전해 보셔라 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해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앞서 예시 종목으로 이제 서울반도체라는 종목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서울반도체라는 종목이 LED 쪽 관련돼서 지금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3거래일 만에 2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LED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주가 패턴이 상당히 흡사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반도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갖고 후행되는 종목 역시나 여러분들이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꼭 보셔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혹시나 LED 관련된 종목들 지금까지 놓쳤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제가 준비해온 종목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 또 수익을 내시는 전략으로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양기비 전문가님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우선은 MK전자 많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기업이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호재 매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호재가 떴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호재 매도를 해주시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도 시장은 많이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국에서 자금 암울이 많이 푼다라고 했을 때 그건 자금 이동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부채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버블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면은 올라갔을 때는 가급적 좀 매도해 주시는 전략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개별 장세들을 주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테마주들도 많이 손바뀜이 나오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의 이슈들을 꼭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그래도 안전하게 접근성 좋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아직까지는 강달러 유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이 좀 강한 매수세로 들어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쉬는 장세라서 사실 좀 재미는 없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이제 기존 주도주에 대해서는 특히 포트 편입을 강하게 하실 필요도 없고, 또한 다른 종목으로 포트를 교체하실 필요도 없이 기존 주도주, 소위 말해 IT 섹터에 대해서 꾸준하게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네.
꼭!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국에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양기비 전문가님 그리고 우라노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